분석을 몇 년 받아봤냐, 10년 받아봤냐, 고생을 해봤느냐, 얼마나 해봤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데서는 자기가 고생한 게 자랑이야, 훈장이고. 그게 훈장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유익한 분야는 예술하고 심리치료지. 뭐 인문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게 없으면 인문학을 못해요. 도박, 뭐 섹스, 쇼핑, 알코올, 모든 종류의 중독성에는 존재 연속성의 중간에 갑작스러운 끊김이 있다. 오케이? 이 갑작스러운 끊김이 있대. 이 죽을 것 같은 고립불안과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야. 이게 쫙 오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이 웬만해서 안 하는 행동들을 막 하게 돼. 이게 중독 행동이지, 이런 것들이 다. 괴성 지르고 뭐 이런 것도 남편이 바람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연속성이 끊겨서 그런 거예요. 존재 연속성이 있으면 남자가 바람 펴도 괜찮아요? 그럼 적어도 현실감 있게 대처를 하죠. 현실감 있게. 파국이 안 일어나게.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뭐 정 고쳐질 가능성이 없으면 딱 갈라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파국적이지 않다고. 하나하나 헤쳐나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게 있다니까, 그 안에. 사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여러분이 뭔가 표현해주면 내가 유니카스의 관점에서 오늘은 내가 답해주겠어. 나는 나야. 하면서 자족적인 존재 연속성을 지닌 나를 느끼면서 항상 세상이 뭐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되더라. 이렇게 바람 남편이 있더라도 존재 연속성이 있으면 이제 파국적이지 않게 대처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바람남은 왜 바람을 필까? 그거는 존재 연속성하고 혹시 어떤 관련이 있나가 궁금해요. 바람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원인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아 발달 단계마다 그 어떤 단계에서 결핍 요인 때문에 그걸 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이 자기 절제력이 있고 이렇게 오래오래 버티다가 뒤늦게 바람나는 사람도 있어. 예? 30, 40, 뭐 이렇게 잘 버티다가 50대, 60대, 심지어 이런 뒤늦게 바람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그 양반의 경우, 그런 분의 경우에는 존재 연속성이 끊겼다고 볼 수가 없어. 있는 거야. 그 단계는 그럭저럭 받은 게 있는 거지. 있는데 이런 거지. 이제 유아성, 그건 이제 오디푸스 시기와 연관된 유아성 환상이 결핍이 너무 많은 거지. 너무 인내하고 살다가 그래. 어떤 분은 뭐 남성도 호소하는 거, 여성도 이런 식의 호소해. 죽기 전에 한번 불타는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남자 여자 비슷해, 비율이. 근데 이분들이 중에 보면은 오랫동안 절제된 인생을 살아서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오디푸스적인 어떤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중에 그것과 연관된 행동을 수시로 했던 분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존재 연속성과 연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수시로 했다는 거는 내 배우자한테 엄마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채워줄 대상을 찾아가는 거야. 그거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실존의 차원이야. 불안을 때우려고 하는, 구멍난 불안, 어떤 구멍을 때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근데 정신분석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X자 긋지도 않아. 실존이기 때문에. 네가 내 결핍을 알아? 알지도 못해서 왜 평가하고 그래? 그 남성이 결핍을 메우려면 결국엔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아기 때, 지가 때는 1살 때 엄마라고. 그거는 어른의 시각에서 보여진 아기 때 엄마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이라니까? 그건 거의 신과 같아. 에? 거의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과 같다니까? 그래서 종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개개의 인간한테 내 결핍을 도저히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은 못 만나. 또는 신의 대리자 정도는 되면 또 마음 먹을 수 있지. 교황이나 교주나. 신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철학자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은 존재의 불안을 안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뭐 어떤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구스티누스라는 철학자는 이제 그 문장이 지금 말씀하신 거의 같은 문장인데, 그분도 존재의 결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우리가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네. 그 존재의 불안과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어떤 연속성이랄까 존재함을 느끼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맥락이 비슷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고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I am who I am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존재성 I am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고, 그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에게나 있고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그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실존주의를 표현하셨는데, 실존주의가 여러분 전쟁 때 태어난 철학 사조예요. 전쟁 때 존재 연속성이 다 끊기잖아. 그때 태어난 아기도 끊기고 성인도 끊겨요. 존재 연속성이 끊긴다니까. 믿었던 대상이 완전히 물앞에서 그냥 존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조리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실존주의 자체가 존재 연속성하고 연관이 되게 많이 돼요. 거기서 나오는 무엇이고, 아우구스티누스 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시기라고. 그 시기가 생명의 안정된 목숨 유지가 21세기 한국인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운 시기라니까. 이 도박 중독이랄지 중독에 빠지고 불안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존재 연속성의 결핍과 일반인들 다 그런 결핍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철학자들은 그 모든 일반인들한테 갖고 있는 존재의 불안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존재 결핍이 없거나 불안이 없지는 않다. 근데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않느냐. 그 얘기 이렇게 표현하실 때 갑자기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샤이니 종현, 다시 떠오르네. 이게 사람들은 내가 혼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 존재 연속성이 끊긴 상태에서 침투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 상담 정신과 의사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 성격 탓이야.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라고 그걸 또다시 인지적으로, 절대 의존기에는 이건 생각하게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 이거 분석가가 알아가지고 대신 소화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꽉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 스님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실존주의든 그 신앙과 연관된 신과 관계 속의 그것도 존재 연속성이 끊긴 대상한테는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인간들은 그걸 나를 제대로 공감,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신앙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점점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이게 그 자기애적 개인주의 문화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 그 중에 나르시스트 캐릭터를 지니는 엄마가 1년 동안 헌신적 돌봄을 하기 어려운 거야. 반사회성 인격이 형성되면 총기 난사하고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법제화시켰단 말이야. 법제화시켰다는 건 그만큼 그런 위험이 많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가 심해지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1년 동안 진득하게, 그리고 3년, 1년 플러스 3년이지. 3년 동안 진득하게 조건 없는 사랑을 모성몰두를 할 수 있는가? 모성몰두는 일단 첫 1년이야.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게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거든.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벌어져서 우리 21세기 한국에도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아예 애를 안 낳아서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그만큼 모성몰두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밥비 양쪽에서 다 맞벌이 해도 인생을 즐겁게 살까 말까 한데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싸우고.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미니카 후반부에 공격성과 연관된 건데, 공격성이 엄마의 1차적 모성몰두를 잘 받게 되면은요, 또는 엄마의 환상 능력에 의해서 제대로 엄마가 반김을 하는 게 되면 공격성이 생산적 창조성으로 자기 주장 능력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파괴성으로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부정적 내적 대상도 안에 자리 잡게 돼가지고, 그 초기에 나한테 모성몰두 못 해주고 나를 또 존재 가치도 제대로 인지도 못 해준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부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파괴성,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서 싸우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좋게 만났다가 항상 싸움으로 끝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거듭되면은 정신분석은 많은 사례를 알지 못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 그냥 거론할 수 있는 거죠. 책임 있는 말을 충분히 알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룰이에요. 근데 그냥 겉으로 이렇게 쓱 드러내 보여지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 괴성을 이렇게 보고 갑작스럽게 왜 그 딸들이 단점만 있겠어? 장점도 있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사회가 바뀌니까 단점을 막 부각시켜서 이제 또 매도시키잖아.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희생양 만드는 것도 되는데,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존재 영속성이 끊기는 순간에 나타나는 그 반응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원초적인 파괴성이 막 일어나잖아. 이게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걸까? 첫 1년 엄마가 해주지 못한 나쁜 엄마상. 그러니까 엄마가 못해준 그게 그렇게 첫 1년의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한테 그걸 계속해서 채워야 돼. 대리 엄마자들이다. 노인복지관에서 그 미디어를 배우는데, 아니 거기 사회생활 다 하다가 은퇴한 양반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 말끔하게 생긴 어떤 그분이 선생한테 질문을 하는데 다 그냥 듣는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도 고갈시킬 정도로 계속 질문을 해대는 거야. 그럼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가거든. 너무 지나치게 하고 계속 질문하는 게, 그것도 내 강의 준비하다 그 양반도 떠올랐어. 뭘 채워줘도 존재형성성이 끊긴 사람은 또 새로 경험하는 것처럼 까먹어 앞에 채워진 거를. 또 물어. 또 뭐 해도 돼요? 또 해주고. 또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럼 또 해주고. 매번 새로 경험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존재형성성이 끊겨가지고 계속 채워줘야지. 24시간 계속 채워줘야 돼.
그래 1001년 동안 아이한테 모성몰두를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 아니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채워주고 죽기 전에도 유언으로 쟤한테 저걸 채워주지 못했는데 아쉽네 불안한데 네가 좀 더 채워주거라 하고서 눈을 감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노인복지관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노인 요양원, 그러니까 약간 경증 치매 노인분들이 계신 그 노인 요양원에서 독서 치료를 하는데 주제를 엄마로 잡았어요. 80대 노인분들이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이런 게 남아있겠구나 생각해서 엄마에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엄마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쁜 엄마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랬더니 할머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딴 엄마를 내가 왜 기억해야 되고 그딴 엄마 필요 없고 우리를 뭘로 보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갖고 진짜 정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다른 책을 한 권 더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읽어주고 끝냈는데 더 재밌는 상황은 할머니들은 그 난리를 치는데 할아버지 한 서너 분은 한쪽 구석에서 정말 열심히 엄마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0대 치매 할머니들은 1920년대 30년대 생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분들이 어떻게 양육됐는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한 50대 60대 할머니들만 해도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분들은 엄마에 대한 이게 너무너무 사무치게 싫은 기억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이 치매이시니까 그 어릴 때 기억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극도의 분노를 다 표현하는데 너가 나를 뭘로 보길래 여기 와서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진짜 그러셨었거든요. 와, 너무 정말 귀한 표현을 해주셨네. 여기까지 좋아하겠네. 이게 참 여러분 참 인생이 나도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한 살만 많아도 평생 얻어맞는 걸 그냥 처녀하듯이 감수해야 되는 유교는 그랬거든. 제일 중요한 게 나이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정신분석이 완전 뒤집어요. 80 먹은 할머니는 엄마일 수도 있잖아. 옛날 같으면 20살 때 40살 때 할머니도 되거든. 그런데 그 엄마가 엄마의 그야말로 모든 심볼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엄마가 그 엄마에 대해서 유아적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의식이 나이를 안 먹어요. 정확하게 절대 의존기의 엄마 표성은 그냥 내면에 딱 들어가서 그것과 대변해가지고 대결하지 않는 한 에센스로 그대로 자리 잡는다.